좋은 제도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. 네네.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논의들은 다 지금 죽었고 단지 수시냐 정시냐. 너무 비판하기보다는 참여해서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두 분의 얘기만 들어도 네. 이게 정말 너무 뜨겁네요. 네,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, 네, 다양한 네, 의견을 네. 내주실지 제가 네. 두 분 얘기 자꾸 중간에 미소를 지었던 게 네. 정말 끝이 없는 이야기구나. 네, 네, 이거는 네,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의 조금 이제 네네. 가라앉히고. 네, 가라앉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이런 논의와 그리고 그 제도의 개선에 대한 교육은 네네.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네네네. 정보가 다 전달되어야 될 것 같고 한 말씀만씩 네네네. 해주시면서 정리를 좀 하죠.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입시제도적 관점에서는 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잘 이수했을 때 대입 실적으로 제대로 연결되는 구조가 좀 잘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위주 전형이 늘면 심한 얘기로는 학교 자퇴하고 차라리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성과가 잘 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그동안 잘하고 했던 공교육이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입시제도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좀 언밸런스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이 과도기적 과정에서 그것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국가의 미래와 국가의 교육을 논의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기구가 형성이 되고 독립적 기구가 형성되고 이쪽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모든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서 좀 올바른 입시제도를 다시 한번 흔들어서 재정립하는데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입시제도가 한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좀 관심 갖고 참여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앞으로의 미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 미래를 부정하지만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. 참여했으면 좋겠다. 네.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. 입시제도가 아무리 정교해지고 굉장히 수정 보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늘 불평불만은 한쪽에서 나올 거예요. 네. 자기가 그 입시제도의 수혜자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보완과 수정을 요청할 거예요. 지금 학부모님들의 또는 교육 수요자들의 가장 큰 불편함은 전국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당선권 밖에 있다. 특정 학교를 갈 수가 없다. 이게 말이 되느냐? 그것이 정시가 됐던 수시가 됐던. 그래서 사실 교육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입시제도가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촘촘하게 입시제도가 지금 복잡하고 네네네. 다단화되어 있기 네네.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. 그렇다라고 해서 입시제도를 바꾼다라고 해서 불편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이건 사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.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균등 개발 전형, 그 다음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, 사회통합전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네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도 충분히 인정해서 선발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네네. 추세잖아요. 네.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. 네.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좋은 교육 아니면 사교육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공부하지 않은 학생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와 그 동네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의 확산들. 네.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게 다원화된 제도 속에서 이런 정책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런 다원화된 제도들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나에게 적합한 어떤 유리한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수시냐 정시냐라고 하는 논의보다 다원화된 제도 그리고 또 교육의 인프라가 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좀 배려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네. 부분이 사회통합전형이라고 볼 수 네네네 있을까요? 맞습니다. 네. 네네. 사회통합전형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이 좀 낮은 층에 있는 학생들 네. 혹은 국가 유공자 자녀 혹은 국가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나 소방직 공무원들의 어떤 자녀 혹은 국가정책에 잘 따라오고 계시는 다자녀 전형 이런 식으로 혹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세터민 전형이라든지 이렇게
사회에서 조금 더 배려해드리고 좀 챙겨드려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정원 내 또는 정원 외로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을 좀 늘려서 좀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대학 교육이라든지 좀 고등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요. 지역인재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의대나 혹은 뭐 그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그런 대학이라든지 학과가 있을 때 전국 단위로 뽑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좀 소외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일정 비율을 그 지역 출신의 아이들이 에게 조금 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발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좀 늘리자. 그래서 최근 의대 같은 경우도 그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에 대한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있어서.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대치동에 학생 이렇게 학원 많이 다니고 네. 좋은 학교들 많이 있고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대치동 학생이 있고요. 산간지방에 있는 학생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학생이 같이 붙으면 사실 경기의 체급이 다른 거죠. 그런데 이 학생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았다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전국을 섹터별로 나누어서 각 섹터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은 이 섹터가 꼭 지역적인 섹터뿐만 아니라 계층적인 섹터 아니면은 직업적인 섹터를 나누어서 다양한 소위 더 배려받아야 할 소위 낙후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이런 학생들을 일정 부분 선발하는 것이 사회통합 전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뭐 사배자 전형이나 혹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좀 10% 선까지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겁니다.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는 약간 의학학 계열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닌 예, 거죠. 예, 네, 네.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시나요? 찬성이신가요? 오히려 저는 들어보면 네. 정시나 수시보다 이런 사회 통합 전형이나 아니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가 더 큰 논란의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 네. 이거는 어쨌든 국민적 합의, 사회적 네.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 거고요. 네.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도 우리 성숙한 민주주의의 한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또 절대 다수를 뽑는 것이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 그런데 여기에 또 불평불만을 또 반대 의견을 좀 제기하자면 왜 하필 지금 네. 특정 학과 그러니까 의대 약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느냐. 근데 이게 잘하는 학생들은 또 의대 약대를 선호하는 아주 상관관계가 또 있다 보니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가 그렇죠. 의학학에 한정된 건 아니, 아니지만 네네. 이제 네. 그러니까 특별히 정확하게 이 네. 취지를 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요. 네. 그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있는 것은 이 지역인재들이 다른 데로 자꾸 도망가거나 혹은 그 지역이 교육적으로 소외되거나 뭐 네.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네.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학교 혹은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전공 이런 데 조금 더 혜택을 받고 들어오면 그 지역의 균등 발전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. 네. 그런 취지로 보다 보면 인기 있는 학교, 인기 있는 학과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혜택을 넓히는 것이 이 취지와 맞는 거죠. 네. 네, 그러다 보니까 뭐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혹은 국립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대입제도가 이제 개선되고 방향이 바뀔 텐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 원장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가 더 저는 궁금해요. 네, 사교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? 사교육은 열심히 줄 세워가지고 실제 그 잘하는 학생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또는 부족한 학생들을 한 계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등수, 등급, 그 다음에 점수 올리는 게 가장 1번이죠. 네. 그건 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큰 틀로 보면 아마 중단기? 앞으로 한 4, 5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시비 수능 위주 전형이 40%까지 늘어나는 그 제도가 적용될 때까지는 아마 학원에서는 수능 대비가 안 되는 고등부 학원은 되게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주요 16개 대학이 40%까지 비중을 넓히고 또 수시 2월 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수능이 굉장히 입시에 되게 중요한 시기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진행될 것 같고요.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 이후에 또 입시는 그것과 완전히 틀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런데 그냥 구조적으로만 보면
아이들이 자기에 맞는 다양한 교과를 듣게 되고 그것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것들이 불가능하다. 또 내신도 굉장히 절대평가 중심으로 많이 변화될 것이다. 그러면 내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 학교 제도를 잘 이수한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불리함이 없어야 된다.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내신을 정량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학교 생활을 종합평가하는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이 큰 축을 이룰 것 같고,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1학년 때 그럼 우리 애가 충실히 못했을 때 2, 3학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? 혹은 그럼 한번 입시에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? 그리고 각 학교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학력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불리함 때문에 우리가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냐,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 뭐 얘기했던 줄을 세우던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전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전형은 아마 지금 수능 위주 전형이 될 것 같은데, 수능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거냐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계속 교육부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세팅됐을 때 메시지 되게 중요하고요. 또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우리 국가교육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논문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 잘 읽어보시면서 수능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해보시는 것, 이런 것들도 사교육에서는 장기적 관점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입시는 대입 제도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교육과 관련한 교육 정책의 변화도 있을까요?